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10초의 기적? 시니어 생활 이야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와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조금 무겁지만 그 어떤 보약보다 여러분의 생명에 직결되는 아주 절박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지금 이 순간 아무도 없는 적막한 거실이나 화장실에서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나 죽네 소리치며 바닥을 뒹구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본 대로 기침을 쿨럭쿨럭 크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슴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시겠습니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그 모든 행동은 여러분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4가지 생존 기술만 머릿속에 박아 두십시오. 의식을 잃기 전 찾아오는 그 찰나의 시간 단 10초입니다. 이 10초 안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은 내일 아침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웃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영영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듣고 넘기는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무료 생명보험이라 생각하시고 끝까지 아주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의 일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2살 김 어르신의 사례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소 혈압약 하나 드시는 것 말고는 아주 건강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새벽 5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순간 사건이 터졌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꽉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처음에는 어라? 저녁에 먹은 게 얹혔나? 체했나? 싶으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보통 체증이 아니라는 걸 직감하셨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데 단순히 땀방울이 맺히는 수준이 아니라 얼굴에서 바닥으로 뚝뚝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더 무서운 건 통증의 이동이었습니다. 가슴 중앙에서 시작된 통증이 왼쪽 어깨를 타고 내려가더니 왼쪽 팔 안쪽까지 쭉 뻗어나가는 겁니다. 김 어르신은 당시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셨습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고 시간은 모두가 깊게 잠든 새벽이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김 어르신은 다행히 저희 채널에서 강조했던 응급대처법을 떠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단 10초 만에 상황을 정리하셨죠.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어르신은 현관문 옆에 앉아 계셨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막힌 혈관을 뚫고 사흘 만에 건강하게 퇴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10초일까요? 심장이 멈추면 우리 몸의 엔진이 꺼진 것과 같습니다. 엔진이 꺼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이 바로 뇌입니다. 우리 뇌는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단 4분 만에 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10분이 지나면 뇌의 대부분이 기능을 멈추는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의식을 잃는 것은 그보다 훨씬 빠릅니다. 심장에서 뇌로 피가 가지 않으면 보통 10초에서 30초 사이에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일단 쓰러져서 의식을 잃으면 여러분은 119에 신고할 수도 없고 문을 열 수도 없으며 약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10초, 즉 내가 아직 정신이 붙어 있을 때 무엇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김 어르신이 살아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 10초를 기침이나 가슴 두드리기 같은 쓸데없는 행동에 낭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발생하는 급성 심장 정지 환자 중에서 병원을 살아서 나가는 사람은 100명 중 단 9명 뿐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가족이 옆에 있거나 길거리에서 쓰러져 행인이 도와준 경우를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만약 김 어르신처럼 집에서 혼자 심장마비가 온다면 어떨까요? 생존율은 5% 미만으로 뚝 떨어집니다. 100명 중 95명은 돌아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낮을까요? 옆에 누군가 있으면 소리라도 지르고 119에 신고라도 해주죠. 하지만 혼자 있으면 의식을 잃는 순간 도움을 받을 방법이 아예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4가지 행동은 단순히 알아두면 좋은 것이 아니라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목숨줄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이나 단체 채팅방에서 이런 글 보신 적 있으시죠?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아주 세게 깊게 기침을 반복해라. 그러면 심장이 다시 뛴다. 혹시 이 글을 믿고 계셨나요?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이건 여러분을 살리는 정보가 아니라 사지로 몰아넣는 아주 위험한 가짜 뉴스입니다. 대한심장학회와 미국심장협회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 기침 요법이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응급처치 시간을 뺏는 주범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왜 기침이 위험할까요? 기침을 세게 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장은 혈관이 막혀서 산소가 부족해 헐떡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온 힘을 다해 기침을 한다? 이건 불난집의 부채질하는 격입니다. 실제로 심장마비로 쓰러진 환자 중에서 기침을 해서 스스로 살아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단 한 건도 보고된 바 없습니다. 왜냐고요? 기침은 의식이 있을 때나 할 수 있는 행동인데 심장이 멈추면 10초 안에 의식을 잃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날아가는 그 찰나의 10초를 기침하느라 써버리면 여러분은 119에 신고할 기회조차 영영 잃게 됩니다. 가슴을 쾅쾅 두드리면 살 수 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또 하나 많이 퍼진 소문이 있죠. 가슴을 주먹으로 세게 내리치면 멈춘 심장이 충격으로 다시 뛴다는 이야기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장면 때문일까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가슴을 세게 내리치면 갈비뼈가 부러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부러진 갈비뼈가 폐나 심장을 찌르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여러분, 가슴을 두드리는 건 심폐소생술이 아닙니다. 그건 자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 귀중한 10초 동안 여러분이 주먹을 쥐고 가슴을 칠 힘이 있다면 차라리 그 힘으로 스마트폰을 잡으셔야 합니다. 기침하지 마십시오. 가슴 두드리지 마십시오. 그런 가짜 정보에 속아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리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내가 지금 아픈 게 단순한 소화불량인지 진짜 심장마비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구별법만 정확히 알아도 불필요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진짜 위기 때는 바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가슴이 타는 듯이 쓰리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식도염은 가슴 중앙이 화끈거리고 입안으로 신물이 올라오는 느낌이 강합니다. 특히 물을 마시거나 제산제를 먹으면 통증이 금방 가라앉습니다. 또 누워있을 때 더 아프고 일어나 앉으면 통증이 줄어듭니다. 이건 심장마비가 아닙니다. 안심하십시오. 둘째, 늑간 신경통입니다. 갈비뼈 사이에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통증이죠. 이건 통증 부위가 아주 명확합니다. 손가락으로 가슴의 특정 부위를 꾹 눌렀을 때 아악 하고 비명이 나올 정도로 아픈 곳이 있다면 그건 심장마비보다는 신경통일 확률이 큽니다. 심장마비는 손으로 누른다고 해서 더 아프거나 덜 아픈 통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 공황장애입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곧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몰려옵니다. 하지만 공황장애는 보통 20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반면에 진짜 심장마비는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파도처럼 더 거세게 몰려옵니다. 절대로 스스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럼 진짜 심장마비가 왔을 때 나타나는 결정적인 신호 3가지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각인시키겠습니다. 식은땀이 쏟아지는 땀. 단순히 땀방울이 맺히는 게 아닙니다. 얼굴과 몸 전체가 흠뻑 젖을 정도로 비 오듯 땀이 흐릅니다. 춥지도 않은데 몸이 덜덜 떨리면서 나는 이 식은땀은 심장 근육이 괴사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다음은 번지는 통증 방사통입니다. 통증이 가슴에만 머물지 않고 왼쪽 어깨, 왼쪽 팔 안쪽, 그리고 턱과 목, 심지어 등 뒤 날개뼈 사이까지 쭉 뻗어나갑니다.
왼쪽 상반신 전체가 마비되는 듯 아프다면 바로 119입니다. 다음은 둔탁 하나 빡감 누르는 통증입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아닙니다. 커다란 바위나 코끼리 발바닥이 내 가슴을 뭉개버릴 듯이 짓누르는 느낌입니다. 이 고통이 20분 넘게 계속된다면 여러분의 심장혈관, 즉 관상동맥이 혈전으로 완전히 막혔다는 신호입니다. 이 세 가지 신호 중 두 가지 이상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응급대처 4단계를 즉시 실행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행동 119 신고, 1초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몸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가슴이 조여옵니다. 이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무엇일까요? 가족에게 전화하기? 물 마시기? 아닙니다. 오직 119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혹은 자다가 미안해서 전화를 망설이십니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거실을 서성이다가 골든타임을 놓치십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자식이 다시 119에 신고하는 그 과정에서 최소 3분에서 5분이 날아갑니다. 그 시간이면 여러분의 뇌세포 수백만 개가 죽어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말이 안 나오면 어쩌죠? 걱정 마세요. 스마트폰에는 기적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꺼내서 전원 버튼을 연속으로 5번 빠르게 눌러보십시오. 지금은 연습이니까 천천히 생각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긴급 SOS가 작동됩니다.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 폰이든 설정만 해두시면 119 상담원과 즉시 연결되고 여러분의 위치 정보가 소방서로 전송됩니다. 전화가 연결되면 굳이 말을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숨소리만 들려도 혹은 아무 소리가 안 나도 상담원은 위급 상황임을 직감하고 구급차를 보냅니다. 전화를 켠 상태로 그냥 바닥에 내려놓기만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생존의 첫걸음입니다. 왜 기침 대신 119인가? 과학적인 이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침하지 마십시오. 왜냐고요? 심장이 멈추면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됩니다.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10초에서 30초 사이에 의식을 잃습니다. 여러분이 기침을 하느라 10초를 써버리면 그 10초 후에 여러분은 기절하게 됩니다. 기절한 상태에서는 119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0초 안에 119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연결해 두면 여러분이 설령 기절하더라도 구급대원이 위치를 추적해서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기침이라는 요행에 맡기지 말고 대한민국의 전문 구급 시스템에 맡기십시오. 두 번째 행동 현관문을 활짝 열어두십시오. 자, 119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해야 할 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현관문을 여는 것입니다. 아픈데 어떻게 문까지 가느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여러분이 병원 문턱을 넘을 수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구급대원이 여러분의 집 앞 복도까지 도착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 방화문 얼마나 튼튼합니까? 구급대원이 문을 부수기 위해 무거운 장비를 다시 가져오고 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데만 5분에서 10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심장이 멈춘 후 4분이면 뇌 손상이 시작되고 10분이면 회복 불능이라고 말씀드렸죠? 문 앞에서 허비하는 그 5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갉아먹는 시간입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더라도 벽을 짚고 서라도 현관으로 가십시오. 도어락을 해제하고 문을 활짝 열어 젖히십시오. 만약 복도식 아파트라면 이웃이 볼 수 있게 더 크게 여셔도 좋습니다. 문을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구급대원은 여러분 곁에 5분 더 빨리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문을 연 후 현관 바로 옆에 자리를 잡으십시오. 문을 여셨나요? 그럼 이제 다시 안방 침대로 돌아가서 누워야 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문 바로 옆 신발장 근처나 현관 옆 거실 벽면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으십시오. 이유는 명확합니다.
구급대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여러분을 1초라도 빨리 발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안방 이불 속에 누워 계시거나 화장실 구석에 쓰러져 계시면 구급대원은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며 여러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 찾는 시간 1분, 2분이 여러분의 뇌를 살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2024년 소방청 통계를 보면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환자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만 줄여도 생존율이 비약적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현관 바로 옆에 계십시오. 구급대원이 들어오자마자 여러분의 상태를 확인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혼자 사는 어르신이 갖춰야 할 최고의 생존 지혜입니다. 세 번째 행동, 아스피린 500mg을 반드시 씹어서 드십시오. 자, 119 신고도 마쳤고 현관문도 활짝 열어두셨나요? 이제 구급차가 여러분의 집 앞 골목에 들어오기까지 남은 시간은 약 7분에서 8분 내외입니다. 이 짧지만 긴 시간 동안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 운명에만 모든 것을 맡겨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골든타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과학적인 응급처치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아스피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직후에 반드시 안방 약 상자를 확인해 보세요. 아스피린이 구비되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오늘 당장 근처 약국에 가셔서 성인용 아스피린 500mg 한 통을 꼭 사오십시오. 수십만 원짜리 비싼 영양제보다 여러분의 목숨을 먼저 살릴 수 있는 가장 값진 생명보험이 될 것입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아스피린 하나를 드시면 혈관을 꽉 막고 있는 그 지독한 피떡, 즉 혈전이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비법이 있습니다. 절대로 물과 함께 꿀꺽 삼키지 마십시오. 반드시 어금니로 입안에서 가루가 되도록 잘게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왜 씹어야 할까요? 아스피린을 그냥 물로 삼키면 위장에서 녹아 혈액으로 흡수되기까지 30분에서 40분이 좋게 걸립니다. 심장이 멈추려는 찰나의 30분은 영겁의 시간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약을 입안에서 꽉꽉 씹어서 드시면 혀 밑과 입안 점막을 통해 혈액으로 즉시 흡수됩니다. 빠르면 5분에서 10분 만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 20분의 차이가 여러분의 심장 근육이 괴사하느냐 아니면 다시 살아나느냐를 결정합니다. 미국 심장학회의 방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심장마비 초기에 아스피린을 씹어먹은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사망률이 무려 23%나 낮았습니다. 4명 중 1명의 목숨을 더 건져낼 수 있는 기적의 한 알입니다. 단 용량을 꼭 확인하십시오. 어린이용 저용량 100mg은 효과가 미미합니다. 반드시 성인용 500mg 한 알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평소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거나 위궤양 혹은 과거 뇌출혈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출혈 위험이 있으니 이 단계는 건너뛰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행동입니다. 약까지 잘 씹어 드셨다면 이제 구급대원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까지 가장 안전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아이고 기운 없어 하며 바닥에 대자로 눕는 것입니다. 절대 눕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어지러운 데 서 있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가장 완벽한 생존 자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엉덩이를 바닥에 댄 채 상체를 45도 정도 세운 반쯤 앉은 자세입니다. 거실에 소파가 있다면 소파에 깊숙이 엉덩이를 밀어넣고 앉으셔도 좋습니다. 왜 이 자세가 정답일까요? 여러분이 완전히 누워버리면 중력 때문에 다리 쪽에 머물던 피가 한꺼번에 심장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장은 혈관이 막혀서 펌프질을 제대로 못하는 아주 지치고 병든 상태입니다. 여기에 피가 더 몰려오면 심장은 과부하가 걸려 말 그대로 터질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서 있으면 피를 뇌까지 올리기 위해 심장이 더 무리해서 뛰어야 하죠. 그래서 반쯤 앉은 자세가 가장 과학적입니다. 심장으로 돌아오는 피의 양을 적당히 조절해 주면서 동시에 폐가 복부에 눌리지 않아 숨쉬기가 가장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세로 가만히 눈을 감고 나는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며 구급대원을 기다리십시오. 반쯤 앉은 자세를 취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과 가슴, 배를 조이고 있는 모든 구속구를 느슨하게 푸는 것입니다. 넥타이를 매고 계신다면 과감히 잡아당겨 푸십시오. 허리벨트도 구멍 한 칸을 내리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버클을 풀어버리십시오. 꽉 끼는 겨울조끼나 속옷도 단추를 다 열어 젖히십시오. 지금 우리 몸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산소입니다. 특히 목을 조이는 넥타이는 뇌로 가는 소중한 혈류를 방해하는 치명적인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온몸의 혈액순환이 1mm라도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모든 압박을 제거하고 오직 깊은 호흡에만 집중하십시오. 오늘 배운 내용을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집을 생존 요새로 만드셔야 합니다. 김 어르신이 매일 실천하시는 루틴을 제가 아주 상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스마트폰은 몸의 일부입니다. 화장실 갈 때도 잠을 잘 때도 항상 손이 닿는 곳에 두십시오. 새벽 화장실에서 쓰러지는 경우가 전체 사례의 절반 이상입니다. 스마트폰이 거실 탁자에 있다면 화장실에 쓰러진 여러분을 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둘째, 긴급 SOS 기능을 지금 바로 설정하십시오. 전원 버튼 5번. 이 설정법을 모르신다면 내일 당장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에게 전화하세요. 내 생명줄이니 꼭 좀 설정해 다오라고 부탁하십시오. 셋째, 현관 비밀번호를 공유하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이웃이나 가족에게 번호를 미리 알려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혹시 내가 전화를 안 받거나 위급하면 바로 들어와라라고 소통해 두는 것이 고독사를 예방하고 심장마비에서 살아남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생활 이야기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길고 상세하게 때로는 무섭게 말씀드린 이유를 아시겠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사회의 기둥이고 누군가의 소중한 부모님이며 세상에 하나뿐인 귀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배운 4가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하나, 즉시 119 신고. 둘, 현관문 활짝 개방. 셋, 아스피린 500mg 씹어 먹기. 넷, 벽에 기대어 반쯤 앉기. 이 4가지만 10초 안에 해내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칠흑 같은 어둠 속 위기에서도 당당히 살아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단체 채팅방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아버지를, 누군가의 할머니를 살리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드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내일은 더 행복하십시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